2021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마음 쓱쓱 생각 쓱쓱 9번째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다육식물은 잘 크고 있을까요? 자, 9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한 번만 활동을 하면 마무리가 돼요. 자, 방학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벌써 계약을 해버렸어요. 자, 하지만 친구들 잘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잘 할 거라고 믿어요. 믿고 오늘 활동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활동 하기 전에 나의 감정 날씨 어떤가요? 네, 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자, 매번 나쁠 수 없으니까 오늘은 좋은 걸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나빠도 좋아질 수 있는 9번째 프로그램. 오늘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조격소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조격소금 어떤 거죠? 네, 조교, 발을 닦을 때 사용하는 소금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발만 담그는 거 아니고요. 손도 담글 수 있고요. 세안하셔도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소금을 만들기 전에 오늘 소금은 저희가 만들 수 없죠. 하지만 소금이 좋은 향을 넣어서 그 향기가 나의 기분과 마음을 편안해지게 하는 그런 소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사용될 향기 하면 어떻게 말을 하죠? 자, 향기 하면 생각나는 거? 냄새. 네, 맞습니다. 향기하면 같이 따라오는 거. 음식 냄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 좋은 냄새는 향기라고 말하고요. 네, 나쁜 냄새는 냄새라고 말을 하지요. 자, 향, 냄새, 방향, 향 다 같은 말이고요. 불쾌한 냄새를 맡게 하는 건 악취. 네, 악취라고 합니다. 자, 향기라고 하는 의미 여러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향기한 엄마 냄새, 음식 냄새, 꽃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향기를 이용해서 하는 직업들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우리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바나나 맛,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향, 우유, 초콜릿 맛, 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향을 만들고 향을 넣는 사람도 향을 관련된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향을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수라고 하고 있죠. 그런 거 만드는 사람, 조향사.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화장품 쓸 때 향기 나죠. 아, 베이비 로션 뭐 이런 거 바르면 이건 애기 냄새가 나라고, 아기 냄새가 나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화장품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활동하는 거고, 식품회사, 향수회사, 뭐 음료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딸기 우유, 바닐라유, 다 바닐라 향, 딸기 향, 우유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오늘 활동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식물의 향의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식물의 향, 이거 향 왜 나는 거죠? 네, 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벌이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꽃의 향이 나는 건 벌이 오기 위해서. 자, 꿀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장미에는 꿀이 없답니다.
자, 꿀을 먹으러 오기도 하지만 꽃가루를 가지러 오기도 해요. 그래서 매개체를 불러드리는 동물, 식물의 매개체, 우리 수분 수정해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곤충들을 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어떤 역할도 할까요? 네, 식물을 방어하는 역할도 한대요. 방어하는 역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톤치드는 네, 그거는 항균 효과도 있고요.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좋은. 그래서 저희 왜 소나무 숲이라든지 향나무 숲 이런 데 가서 피톤치드를 맡으면서 산책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다른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하게 나오는 향이라고도 해요. 다른 식물들이 나보다 좀 더 많이 자라면 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이 방어, 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또 하나 스트레스의 산물이기도 하대요. 그냥 생긴 거다. 향은 이렇게 말도 하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라고도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어 효과에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식물들이 나보다 더 크지 않게 하는 방어 효과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물들이 나를 먹었을 때 향이 너무 짙으면 뱉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소통의 역할도 한대요. 식물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그 식물이 위협을 받고 있어. 곤충이 나를 해하고 있어 라는 거를 멀리 있는 식물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식물이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몸에 나오는 것들. 왜냐하면 향이라는 것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찢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식물에게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네, 곤충이나 동물들을 불러들이는 역할도 하고요. 네,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처럼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스트레스의 산물이기도 하대요. 자, 이렇게 향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아로마, 향을 이용한 방향요법. 네,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아주 널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고요. 자, 외국에서는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향이라는 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나의 기억을 자극하고 기억도 자극하고 나의 피로 아니면 나의 몸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그래서 이런 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마당에 있는 민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민트. 애플민트라고도 하고 스피아민트도 있고 자, 우리 요즘 에이드에 많이 올려주는 식물이죠. 이 식물도 허브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만지면 향이 나요. 아주 시원한 향이 나거든요. 자, 이렇게 향이 나는 이유는 식물 뒷면에, 잎 뒷면에 있는 향기 주머니가 터져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허브를 맡을 때는 이렇게 쓰다듬거나 잎을 따서 찢을거나 이렇게 했을 때 향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허브의 향을 맡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향이 나요. 아주 시원하고 상쾌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애플민트나 스파민트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전에는 껌으로도 나와서 많이 즐겨 씹었던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에이드에도 많이 넣어놓죠. 자, 이렇게 향을 이용해서 이런 향을 모아서 만든 게 에센셜 오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이시는 에센셜 오일 제가 넣어드렸을 텐데 자, 오늘은 저희 두 가지 에센셜 오일 사용할 거고요. 이런 향은 코로 맡으면 즉시 뇌로 가서 네, 혈관을 따라서 나의 몸에 작용을 한대요. 자,
자, 이런 것들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향을 이용한 치료 방법인 거죠. 향을 이용한 치료 방법,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자, 아로마 테라피라고도 하고 방향요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후각을 자극해서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허브 하면 생각나는 거. 네, 허브는 어떤 게 허브일까요? 자, 허브는 줄기, 뿌리, 잎 중에서 한 가지를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허브라고 해요. 자, 외국에서는 허브라고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약용식물 네, 이렇게도 말을 하죠. 제가 봤을 때는 허브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향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다면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네, 음식으로 먹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으로 네, 음식으로 치료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거기에 영양이나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약을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접했던 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이런 향을 모아서 네, 방향요법이라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향수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런 향에 관련된 그런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우리 왜 향수도 각가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그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향으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거 방향요법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요. 이런 향 그럼 언제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렇게 식물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했던 거는 이집트의 미라를 방부 효과하는데 이런 향료를 썼대요. 그래서 유황이라고 하는 프랑키시스와 몰약이라는 미르를 사용해서 네, 시체가 썩지 않게 미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예전부터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네, 저도 공부하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향을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향을 추출하게 되냐? 첫 번째, 자, 기름을 짜듯이 압착, 이렇게 눌러서 압착해서 짜기도 하고요. 이런 잎들, 식물 잎들을 끓여서 수증기로 날려보낸 다음에 네, 이렇게 수증기 간에서 기름으로 나오는 것들을 네, 모으기도 하고 냉침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그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원하게 버터 같은데 기름 속 유시에다가 식물을 넣어놓고 거기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아로마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로마 오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첫 번째, 목욕할 때도 사용하고요. 세안할 때도 사용하고 의도적으로 맡기도 해요. 자, 이렇게 향을 맡아서 치료하는 거는 흡입법. 자, 목욕할 때 이렇게 한두 방울씩 떨어져서 하는 건 목욕법. 네,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물에 따뜻한 물에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죠. 자, 마사지법이라고 해서 마사지는 다 아시겠죠? 네, 오일에다가 이런 아로마 오일은 바로 몸에 바르거나 먹을 수 있는 오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식물에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양을 이렇게 많이 모으려면 내 기능이 한꺼번에 막 증폭이 되겠죠. 왜냐면 많은 양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법에 활용하실 때는 오일, 네, 뭐 베이비 오일, 그 다음에 그런 거 막 캐리어 오일, 뭐 이런 오일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포법이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수건에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적신 다음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맞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아로마 램프라고 해서 밑에 초를 키거나 전구를 키면 위에 물에다가 이렇게 똑똑 떨어뜨려서 맞는 그런 방법도 있죠. 자, 여기서 잠깐 지난번에 사용했던 석고 방향제의 향은 무슨 향이었죠? 프라그런스 오일이라고 해서 인공향이었어요. 자, 천연향을 그대로 표현한 그거를 인공향이라고 하죠. 자, 그때는 인공향을 썼는데 저희는 왜 인공향을 쓰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아로마 테라피라는 건 치유의 목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향을 쓰지 않아요. 그때 석고 방향제는 오랫동안 향이 나기 위해서 인공향을 썼었죠. 왜 자연향, 천연향을 쓰지 않았냐? 그때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쵸? 이유는 자, 석고 방향제는 향을 맡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거라서 향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은 금방 향이 날아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향이 금방 날아가긴 하지만 소금이라고 하는 곳에 그 향의 기능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프라그런스 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향을 이용한 조격 소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오늘 조격 소금 만들기 전에 앞에 보이시는 이 소금은 히말라야산 소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소금하고 색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는 소금은 어떤 소금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하얀 소금. 자, 얘는 광산에서 나오는 소금이라서 암염이라고 해요. 광산에서 나오는 소금이고요. 사실은 실제로 먹어보면 조금 더 짠맛이 덜 하기도 하고요. 자, 얘는 미네랄이 조금 더 많다고 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조교 소금은 미용용 소금이에요. 미용. 미용.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먹어도 관계는 없겠죠.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한두 개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자, 얘는 정제가 덜 된 소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식에 넣어서 드시는 소금은 아니세요. 그래서 음식에 넣어 드시지 마시고, 우리 몸에 양보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히말라야 솔트를 몇 개를 드리냐면 2통을 드릴 거예요. 2통을 드리는 이유는, 자, 소금을 2통을 드리는 이유는 한 통은 내가 쓰고요. 한 통은 오늘 선물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누구한테 줄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만들게요. 재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히말라야 소금 2통. 여기에 에센셜 오일 2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입욕제라고 써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입욕제 2가지 드릴 거예요. 하나는 자스민이고 하나는 유자향일 거예요. 주황색은. 그래서 한번 열어서 향을 맡아보세요. 무슨 향인지. 내가 맡고 있는 향이 정말 유자인지 귤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거는 민트 향이 자스민, 자스민 향. 자스민 청이래요. 좀 달콤한 향이 나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라벤더. 오늘 사용한 우리 라벤더 향의 꽃이에요. 그래서 꽃을 여기다가 넣어서 버무려 줄 거예요. 그리고 라벨지 2개 있을 거예요. 바디솔트라고 써져 있고요. 영어로 여기 보시면 만든 날짜를 적게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만든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푼, 그 다음에 2개의 메시지 카드,
두 장의 지퍼백이 있을 거예요. 두 장 지퍼백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도 두 개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고, 친구들은 집에서 네임펜과 가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사용하게 될 두 가지 향은 어떤 향이냐면요. 라벤더 향과 티트리라고 하는 향을 준비했어요. 자, 라벤더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향 있죠? 어떤 향이 있을까요? 우리 가장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널리 흔하게 많이 맡아본 향이에요. 자, 이는 꽃으로 추출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주 진한 꽃향기가 나요.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을 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트러블, 우리 얼굴에 뭐가 나면 그런 걸 정리해주고 진정하는 아주 대중적이고 자극도 거의 없고 뭐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 요 라벤더 우리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세탁 세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섬유유연제 또 뭐 방향제에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향이에요. 한번 맡아볼까요?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이렇게 향을 이용한 활동을 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문 열고요. 이제 넓은 공간에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향은 티트리라고 하는 오일이에요. 티트리, 멜라루카라고도 하고요. 예전에 저희 핸드크림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에센셜 오일이에요. 요거는 상큼한 나무향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맡아볼까요? 얘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원기, 우리 몸속에 있는 원기를 돋게 해준대요. 그리고 또 하나 트러블을 완화해준대요. 정화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는 다른 오일하고 다르게 바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렇게 저 어제 목이 물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발라도 되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되지만 이렇게 트러블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향을 이용해서 두 가지 향을 이용해서 오늘 조격소금 만들어. 자, 일단 조격소금 어떻게 만드냐면요. 향을 이 소금에다가 넣어서 버무려 줄 거예요. 자, 버무리기 전에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지퍼백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주세요. 빨리 만들고 싶죠? 자, 넣어주시고 여기에 원하는 입욕제를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입욕제를 모두 다 넣어주세요. 자, 소금에다가 입욕제를 다 넣어주세요. 자, 입욕제를 이렇게 하면 스며들겠죠. 섞일 것 같은데 잘 섞이지 않아요. 왜냐면 가루가 있어서, 가루로 되어 있어서 얘를 소독용 엔타놀을 한 10번 정도만 뿌려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의사항이 얘를 항상 끝을 잘 닫아주셔야 돼요. 그냥 친구들이 이걸 섞으라고 하면 이렇게 섞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열려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다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에요. 여기 끝을 잘 닫아주시고요. 닫아주셨어도 한번 접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왜냐면 친구들이 잘 흘리고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밑에만 이렇게 비벼주세요. 살살살 이렇게. 골고루 입욕제가 입혀질 수 있도록 골고루 살살살. 파란색이 아주 예쁘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가루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에탄올을 조금 더 뿌려줄게요. 잘 닿는 거 잊지 마세요. 잘 닫아주시고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벼주셨다면 이제 여기에 우리 아까 가지고 있던 라벤더 꽃 가루를 반만 넣을게요. 꽃 아마 향을 맡으시면 이 라벤더 향도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 섞어주시면 골고루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됐죠? 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우리 이제 향을 한번 집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넣기 전에 이거 한번 먼저 하고요. 저희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한 통 더. 자, 이번에는 주황색이에요. 그래서 주황색은 아마 색이 잘 표현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색깔 자체가 핑크색이라서 이런 주황색이 잘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색이 입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털어서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네, 맞아요. 몇 번이었죠? 10번. 네, 10번 할게요. 네, 비닐에 묻어도 관계 없으시니까 비닐에 묻히셔도 돼요. 전환을 드리시고 안정시켜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 그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다면 여기다가 이제 향을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아로마 오일을 넣을 건데 우리 봉지 두 봉지에 다른 오일을 10방울씩 넣을 거예요. 자, 아로마 오일은 20방울이 1ml예요. 그래서 10방울씩 넣어 볼게요. 자, 10방울씩 넣을게요. 이때는 아로마 오일을 넣고 바로 지퍼백을 닫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향기가 날아간다는 거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소금이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10방울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많이 남을 거예요. 많이 남는 거는 나중에 차후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닫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바로 버무려주세요. 비벼주세요. 이렇게 있다면 한쪽에 놔두시고요. 이번에 다른 양 한번 해볼게요. 같은 양 넣지 않고 다른 양 넣을게요. 자, 아까 라벤더 넣었다면 이번에 티트리. 에센셜 오일 넉넉하게 넣어드렸으니까 요거 소금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은 집에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해 놓으셨을까요? 두 개 조물조물 해 두셨으면 잠깐만 옆으로 놓을게요. 자, 소금을 왜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지 좀 의아하시죠? 자, 소금에는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관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물 밖으로 빼내준다고 해요. 제가 이런 소금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손목이 아주 많이 뒤로 꺾여서 매일 침을 맞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일 침을 맞으러 가니까 침독이라고 해서 쇠독도 오르고 파스도 너무 많이 붙여서 화상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렇게 손목이 매일 침을 맞으러 오는데 이렇게 화상도 입고 이렇게 침 맞은 부위가 너무 가렵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맞으러 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면 소금물에 손을 좀 담그고 있으면 좀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손을 많이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손, 무릎, 뭐 발목 이런 관절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작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격소금 만들어 보았는데 조격소금, 자,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쵸?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선물해줄지 먼저 생각해 볼게요. 아직 담기 전에, 하나는 내가 사용할 건데, 하나는 누구를 주면 좋아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주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누구에게 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나라면 누구가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이 조격소금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좀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사용할 수 있고, 어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금이거든요. 저는, 누구한테 드릴까요? 선생님한테 드릴까봐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생님께 드리는 한 걸 한 통으로 하고, 한 통은 네, 제가 쓸게요. 자, 이렇게 누군가에게 결정을 내리셨으면 이제 어떤 말을 해서 그분에게 전달을 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는 용기에다가 담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기에 우리가 두 가지 소금을 층층이 담을 거예요. 두 가지 소금을 한 가지 소금만 왕창 담는 게 아니라 층층이 담을 거예요. 뚜껑을 열고요. 지금 향기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구토가 나거나 그런 친구들은 빨리 창문을 다 열어주시고요. 네, 밖에가 나가서 한동안 바람이 부는 곳에서 숨을 좀 쉬다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천장고도 넓고 저 혼자 아주 넓은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머리가 아주 아프진 않지만 그래도 창문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란색 먼저 담아 볼게요. 꼭 이렇게 오므려 놓으시면 좋아요. 담으시고. 아까우니까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담았다면 자리 먼저 정돈 한번 할게요. 하시고요. 손도 한번 닦아 보세요. 향이 계속 몸에 남아있고 그러면 조금 더 역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에센셜 오일 자체가 많은 양의 향을 농축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들기름, 참기름 한 방울만 넣어도 굉장히 고소한 향이 나는 것처럼 이 향도 엄청난 향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효과가 즉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향을 이렇게 맡았다면 즉시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많은 향을 맡으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구토 증상이 날 수도 있어요. 네, 두 가지 만들어 보셨겠죠? 두 통 다 모두 채우셨죠? 자, 그런 다음에 할 일이 남았어요. 어떤 일이 남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스티커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바디솔트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보면 천연 바디솔트 먹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몸에 양보할게요. 여기에 오늘 날짜 적어주세요. 오늘 만든 날짜. 두 개 다 적어줄게요. 두 장 다 적어주시고요. 뒤에 이렇게 스티커지가 떨어지거든요. 이 스티커지를 띄셔서 앞쪽에다가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여기다가 해볼게요.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끝을 이렇게 구부리셔서 다시 펴주면 삼각형이 펴지면서 뒷면이 떨어져요. 이렇게 띄셔가지고 붙여줄게요. 쓱 이렇게 붙여지면 붙여지고요. 자, 제가 가지고 드렸던 리본이 있을 거예요. 리본을 두 줄을 같이 묶어주세요. 같이. 꽉 거시고 그런데 아직 리본 줄을 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저희 여기에다가 감사의 편지 한 줄씩 적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선생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사의 편지 쓰셔야 돼가지고 이거 잠깐만 줄 자르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여기 틈에다가 줄을 넣을 거예요. 자, 일단 세워놓은 상태에서 자, 앞에 보시고 앞에다가 놓고 줄을 가운데 넣으신 상태에서 꼭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겼죠? 그런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리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리본을 반을 접어서 이렇게 손으로 집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리본을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시고요. 여기 구멍 사이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돼요. 자, 이쪽 리본이 길죠? 조금 잡아당기고 얘도 잡아당기고 그래서 한 번 더 꽉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위치는 옆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선생님 편지 쓰는 거에다가 선생님한테 감사 문구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한테 감사해서 선생님 말을 써보고요. 또 뭐 쓸까요? 네, 이거 쓰시고 편하게 잠을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한 밤 되세요 라고 적을게요. 그런 다음 사용 방법도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용 방법은 족욕 시 족욕 시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거든요. 1티스푼, 그래서 큰 걸로 1티스푼.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적어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다가 한 스푼이라고도 적을까요? 스푼.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쪽 줄에다가 넣어서 묶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 자, 한쪽 줄은 너무 기니까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리본 묶기 전에 얘를 쏙 집어 넣을게요. 편지를 먼저 써야겠죠? 그런 다음에 리본을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도 예쁘겠죠?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리본 안쪽에 묶는 거, 네. 하나는 리본 끝에 이렇게 매달리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이렇게 족욕석을 만들어 보았어요. 족욕석은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렸죠?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족욕소금 사용하는 방법. 네. 자, 족욕소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향도 넣고 그 다음에 뭐도 넣었죠? 네, 입욕제도 넣었어요. 자, 향과 입욕제를 넣은 족욕소금 사용 방법은 지금은 당장 사용할 수 없어요. 아쉽게도 일주일 후에 사용하실게요. 오늘 만들었다면 일주일 후에 사용 가능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 후에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쵸? 발을 담글 때, 손을 담글 때에는 큰 밥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한 스푼 넣으시면 되시고요. 자, 선생님 저는 세수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세수하실 때는 한 티스푼, 커피 수저로, 작은 수저로 한 티스푼을 물에 타서 헹구시는데, 자, 세수할 때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셔야 돼요. 자, 발에 담글 때는 그냥 담갔다가 물만 닦아서 이제 주무시면 되시는데, 얼굴 세안하실 때는 한 스푼을 물에 타서 세안을 하신 후에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세안을 해주셔야 돼요.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얼굴 피부는 조금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는 한 번 더 세안을 해주시고 발은 따끈한 물에 타셔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은 따끈한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시고요. 얼굴에 하실 때는 꼭 깨끗한 물로 세안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아로마 오일 두 가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병에다 넣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씩 담기가 너무 어려워서 조금 많은 양을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라벤더라는 오일 아시죠? 자, 라벤더는 어떤 효능이 있었죠?
네, 라벤더는 꽃으로 만든 향이고요. 심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하게 한대요.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릴렉스하게 해주고요. 트러블 케어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아주 많은 곳에 사용되고 있고 독성도 많이 없고 자극도 적어요. 하지만 임신 중엔 사용하지 마셔야 돼요. 자, 네. 뱃속에 태아가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같이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남은 오일 제가 말씀드렸죠? 목욕할 때 욕조에 한두 방울 또 네, 맞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한두 방울 떠서 흡입법 하시면 갑자기 마음이 좀 답답하고 몸이 힘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빨래하고 빨래하고 냄새가 심하다. 자, 참 헹굴 때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좋고요. 자, 티트리는 염증이 좋은 오일이에요. 나무향이 나고요. 상큼한 나무향이 나고요. 자, 얘는 이렇게 트러블 난 곳에 발라주면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에도 아주 좋아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마사지 할 때도 오일에다가 얘를 타서 같이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면 몸도 좀 편안해지고 그다음에 원기를 회복시킨다 그랬죠. 자, 몸에 있는 나의 기운을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원기도 회복되고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두 개 다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사용하시면 아주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불면증이 아이들이 무슨 불면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요즘 친구들이 게임이나 유튜브, 인터넷 등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런 향을 한번 맡으시고 친구랑 싸웠다든지 기분이 나쁘다 하실 때 향을 맡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한 번씩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6개월 안에 다 사용하셔야 돼요. 네,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두 사용해 주시고요. 제가 좀 넉넉하게 드린 에센셜 오일도 사실은 갈색병에 넣어야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데 개봉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3개월 안에 다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에센셜 오일은 보관해 주시고요. 빠르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걸 사용해서 식물이 이런 기능이 있고 식물의 향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오늘 활동은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특성 중에 향을 이용해서 조격소금 만들어 보았거든요. 어떠셨을까요?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좀 기분이 좋아지시고 차분해지셨을까요? 활동하면서 자, 구토가 난다, 머리가 어지럽다 하시면 어떡하시라고요? 네, 창문을 활짝 조금 아니고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셔야 공기순환이 빠르게 돼서 향이 밖으로 빨리 나가거든요. 활짝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거 만들었을 때 사용했던 비닐도 아까워서 자, 물에 한번 헹궈서 자, 저녁에 발 한번 담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활동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아니면 불편했던 점, 아니면 좋았던 점 한 번씩 정리 한번 해보고 마음으로나 머리나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자리 정돈 잘 하셨겠죠? 우리 활동의 마무리는 항상 정리하기. 다 아시죠? 정리하기. 자, 활동을 참여했다는 거,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 자, 두 번째, 나의 생각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잘 표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한 번만 하면 우리 마지막이 되거든요. 이번에는 꼭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선물하는데 여기에다가 마음에 표현하는 글을 적어서 선물도 한번 해보시고 누구누구 엄마 이거 엄마 쓰시라고 만들었어요. 얘는 어떤 향 라벤더와 티트리라는 향이 들어갔는데요. 마음을 진정시켜 준대요.
엄마도 밤에 잘 못 주무실 때 한 번씩 조격하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 한번 해보시고요. 사랑해요. 라고 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 가끔 표현 잘 안 하니까 사랑해요. 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잘 하셨다면? 자, 오늘 활동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으니까 감정 표현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마지막 활동으로 만나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활동 한번 쭉 정리해보고 네, 다음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